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HLB는 1.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자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13조 원이고요. 13조 원대, 13조 4천억 대니까 10조를 넘어서도 3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타점을 내가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FDA 뭐 승인이 어쩌고 이런 거는 이미 끝났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그만큼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쵸? 그럴 뭐 혹시라도 뭐 승인이 안 나든가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19일 오늘 종가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09%, 그쵸? 2배가 넘어섰습니다. 그쵸? 같은 기간 동안에 시장 등락률 대비해서, 그쵸?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사실상 월등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잡은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배 넘게 수익이 났다. 왜? 주도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쵸? 종목 수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이보다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무엇보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종목에 관해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그리고 HLB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내가 매매한 구간을 다 표시를 해주는 그런 화면이고 0606 화면입니다. 자, HLB가 있는데 신고가 갖고 1월 달에 공략한 결과 밑에 내려보면 31%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내가 63,000원에 매도하고 8만원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지속적으로 내가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야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나요? 추가적으로 18%의 수익이 더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서 HLB 제약, 그쵸? HLB 제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HLB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HLB 제약으로 확대시킨 결과 하나 둘 이틀 동안 19%의 추가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 그쵸? 지난주에 찌라시가 돌 때도 그쵸? 매도는 했지만 그 다음날 매수 또 매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합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신고가 돌파 구간, 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다는 건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왜?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를 잡았을 때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요. 내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는 무조건 2주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최근에 그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면 여기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11일 날 매수해서 3월 13일 날 매도한 결과 74.8%,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뭐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 상한가 한번,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그리고 뭐 HLB나 HLB 제약 같은 건 다 보여드렸고,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3거래일 정도 동안 47%의 수익,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올려서 보면 3월 11일 날, 자, 보시면 명확하게 다 나오죠.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 8시 53분.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할 때 입장하셔서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한번 보자고요. HLB를 제가 왜 매매를 하느냐,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FDA에 대한 승인이죠. 자, 과거에는 항암제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세대 항암제입니다. 그건 화학 항암제예요. 이건 암은 자기 세포기
때문에 되게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화학항암제를 쓰면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거든요. 효과는 좋아요. 근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좋은 세포까지. 즉 내 세포 중에서 변이돼서 발생한 게 암이기 때문에 암을 잡기 위해서는 내 세포까지 있어야 될 세포까지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화학항암제였는데 부작용이 너무 세서 2세대 항암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라젠의 팩사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화학항암제 일부와 그리고 돈을 조금 준다 그러면 2세대 항암제입니다. 요걸 표적항암제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표적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줄었다는 거죠. 없진 않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2세대 항암제 중에서도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 연구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죠. 그래서 발전된 게 경구용입니다. 경구용이 뭐예요? 리보세라닙. 실제로 리보세라닙은 원래 이름이 아파타닙이었고요. 아파타닙으로 미국 임상 들어가기 전에 중국 임상에서 완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요 구간인가? 14, 15인가 17년도 정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한 14, 1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파마들이 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뭔가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미국의 임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임상을 통과하면 판매허가 신청 지금 들어가 있는 요런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지금 뭐가 나왔다 뭐 그 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세력들은 있을까요? 세력들도 없어요. 근데 우리보단 낫겠죠.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섹터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된 정보들, 뭐 탐방을 다니면서 발견된 정보들, 아니면 계속해서 그쪽 일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 매매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뭘 하겠나요? 우리보다는 정보가 빠르다.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유추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매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요. 자, 조금만 길게 해놓고 보면 이 구간이 거래 없이 빠져서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펀드 자금이 요즘에는 들어옵니다. 오늘 HLB의 거래가 여기 보시면 상당히 조금 일어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340억 정도 됩니다. 1000억이 넘어요. 한 1300억대 정도 거래가 나오는 게 거래가 안 터졌을 때예요.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는 1조 원도 넘게 거래가 터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나오는 종목을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핸들링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안 그래도 HLB의 유통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을 다 컨트롤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펀드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매집을 했다가 주가가 밀려버리면 펀드는 로스컷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세력들이라고 하면 그쵸, 뭔가 주식을 관장하면서 뭐 매집을 하고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막 상한가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없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똑같은 2000포인트라고 할지라도 규모가 너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애초에 매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왜? 이쪽에서 밀리잖아요. 10% 밀리고 20% 밀리고 30% 밀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펀드 매니저 잘립니다. 그쵸? 펀드 매니저는 성과로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펀드를 운영할 때 로스컷 비율을 무조건 정해놓고 갑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금에서 어느 정도의 로스컷 비율, 즉 손절 비율을 정해놓고 그 손절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보고서 쓰고 다 해야 돼요.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 구간에서의 매집 자체는 불가능하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래요? 확인을 한다. 조정 빼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한다. 그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모두 지켰을 때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3개월이 되기 전에 낸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손실난 부분까지 계속해서 딛고 가죠. 왜? 주도주를 하니까. 주도주는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뭐예요? 선반영을 받고 있다. 무슨 선반영? 앞으로 좋아질 부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매매하는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다 나옵니다. 보세요. 12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쭉 보면 매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4일 동안 쭉 보면 30% 수익.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들어간다. 그랬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돈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팔고 더 올라가면 고가에서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선반영. 그리고 앞으로 좋을 부분에 대한 먼저 반영시키는 가격적인 움직임. 요게 가격 형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타점에 대한 부분은 이거하고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경험해보는 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3월 11일 날 75% 3일 걸렸습니다. 3일.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내가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해갈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이런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쵸? 올라가면서 실적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 떨어질 수 있겠죠? 언제 떨어져요? 올라가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는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가에 팔라는 생각을 버리고 저가에 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쵸?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들이 3월달에 준비해서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